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26일 수요일, 내일이죠. 신규 상장하는 진 시스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 맥주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진 시스템 자료를 다 만들고 오늘 일찍 퇴근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어서 퇴근하고 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10시 반이 넘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신규 상장인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 시스템은 현장에서 분자 진단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기업 설명회에서 어필을 했고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공모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내일 상장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특이한 점은 제주 맥주와 같은 날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를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밴드 16,000에서 20,000원 중에 최상단에 확정이 되었고요. 청약 경쟁률은 354대 1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청약을 위해서 들어온 일반 투자자의 총 증거금은 1조 5천억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9개월이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업종 분석을 보시면은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를 이제 가장 크게 어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상장을 했고 그 중에서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기업들이 보통 성능, 속도, 편의성, 가격에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실제로 진 시스템도 그 부분을 어필을 해가서 약간 후발주자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크게 이 기업이 이 진단 키트로 인해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다른 앞에 상장했는 기업들하고 똑같은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의 장점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속도, 정확도 그리고 가격까지 다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른 기업하고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장점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앞에 다른 기업들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신뢰가 조금 안 갔던 부분이 있고요. 조금 다른 점은 우리들은 분자 진단 관련 플랫폼 기업이 될 거라고 하면서 뭐 로슈, 셰페이드, 비오메르라는 회사들이 그 메이저 진단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선진 분자 진단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보시면은 개인 청약자들에게 들어왔는 건수가 11만 8,790 4건이었고요. 총 청약했는 주식수는 약 1억 5천만 주식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요거는 삼성증권이죠. 죄송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현재 참여 건수와 참여 수량을 계산해 보면은 균등 배정은 약 1.79, 약 1.80 정도로 보시고 균등 배정을 하신 분들은 한 주는 확정,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은 두 주를 받았을 것이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비례 배정은 아까 앞에서 354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경쟁률인 709대 1이 결과로서 발표가 되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고 이것보다 괜찮은 경쟁률이었던 종목들도 실제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상장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하고 조금 차이점은 제주 맥주는 그래도 경쟁률 자체는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제주 맥주보다 진 시스템이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4.23%고요. 최대 주주 등인 걸로 봐서 여러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차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있는데 제주 맥주는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때 거의 약간 높은 비율로 균등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다면은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차 때 거의 30%에 가까운 물량이 보고예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1개월 안에 많은 물량들이 소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장일날 대부분의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상장일날 기존 주주의 물량이 20% 정도 있다라는 거는 상장일 때도 조금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도 상장일날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시스템이나 제주 맥주나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가지고 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같은 날 상장하고 둘 다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1개월, 6개월, 11개월 차 때 있는 구성을 보시면은 홀딩스 펀드 투자조합,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금융들에게 보통 포함이 되는 조합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6개월, 12개월 차 때도 투자조합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개월 차 때, 6개월 차 때, 그리고 요때 12개월, 1년째 되는 날 때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다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주주 구성 세부 사항 내용에서도 최대 주주는 등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전체 물량의 22.08%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행사 기간이 2021년도 3월 29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행사되지 않았지만 제주 맥주하고 동일하게 상장일날 공시가 뜬다든지 하면은 또 위험 부담이 있고요. 뭐 바로 그날 물량을 풀지는 못하겠지만 요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전체 물량의 약 4.5%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잘못 얘기했네요. 전체 물량이 22.8%가 아니고 공모가에서 행사 가능한 금액이 2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앞에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장 후에 1개월 차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장 후에 행사를 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서 1개월 사이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꽤나 공시가 자주 뜰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점은 다트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시 물량이 크면은 그때 공시 물량을 보고 또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보시면은 전체 물량의 93% 굉장히 큰 물량이죠. 큰 물량이 미확약 물량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265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39%가 상장일날 유통이 되고, 공모 가격이 약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공모 가격 기준으로 상장일 유통되는 금액의 총 금액이 531억입니다. 뭐 총 금액 기준으로는 뭐 그냥 보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 분위기에서는 이런 금액도 하락 때 포함이 된다면 큰 하락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조건들이 전부 다 조금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좋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도 사실상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잘 보시면은 약 11억 정도 매출을 하다가 132억으로 매출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 관련된 그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거는 좋지만 단기 순이익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외 거래 가격도 IPO 개인 청약을 진행하기 전이나 후나 약 2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만원이고 장외가도 2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외에서도 이 공모가가 그렇게 싸다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정 단기 순이익은 2023년까지 약 89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연할인율 15%를 2회 적용한 2021년도는
우리는 67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현재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 추정 당기순이익에 대한 신뢰도는 개인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PER을 보면 20.14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기준에서 유사 기업들하고 또 비교를 했을 때 PER은 낮다고 보지만 저는 낮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을 보시면은 934대 1이 나왔고요. 의무보유 확약은 1.5%였는데 최종적으로 6.99%로 확정이 되었고요. 의외로 밴드 상단 쪽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덕분에 이제 공모가가 2만 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공모가 띄우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신뢰하지 않고요. 최종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최대주주 구성 및 비율 저는 나쁘다고 보고 있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비율로 봤을 때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조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확약 물량이 93%라는 점도 기관들 중에서도 의무 보유 확약으로 굳이 위험 부담을 크게 안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보고 현장 분자 진단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요 미래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보통이라고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진단 키트 관련된 시장이 백신이 나오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사장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물음표를 던져줬고 최근에 테마들이 물음표로 뜨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다 상장을 많이 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기관이 934대 1, 개인이 709대 1로 제가 기준을 세우는 수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이 1362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완전 작은 종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위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힘에 붙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가 많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일반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전의 진단키트주 상장 시 어필했던 장점과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들에 대한 내용에 면역성이 생겨서 그런지 사실 내용 자체가 크게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뭔가 투자자들을 홀릴 만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로 매출이 크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인 점도 약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벌었는 돈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든 성장을 시킬 수 있다면 나중에 좋은 기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감염자가 또 크게 증가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이슈들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진 시스템이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딱 됐을 때 그 이슈가 빵 하고 터졌을 때 과연 얘가 대장주 하다못해 3등주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상장일도 공모가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주 맥주랑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치우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만약에 청약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크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듯하고 청약에 참여했는 사람들은 만약에 먹을 자리를 준다면은 빠르게 익절을 하고 하락을 한다면은 가족 계좌에서 이전했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청약을 해가 개인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차라리 하락을 하면은 9개월 동안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고 진단 키트주가 한번 이렇게 주가가 이제 순환이 돼가지고 상승장이 온다면은 그때 진 시스템도 같이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환매 청구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를 들어 환매 청구권 가격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환매 청구권을 신청하고 그 돈으로 다시 재매수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거를 즐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9개월 동안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을 유지한 상태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환매 청구권을 신청해서 10% 정도만 손절하는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밑에 있는 내용이 아까 요 내용을 얘기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주 맥주하고 진 시스템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상장하는 종목들은 좋든 싫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종목들이 동시 상장하면서 누가 더 잘 갈 거냐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에서 지켜봤는데 요 두 가지 종목도 어찌됐든지 간에 보통 같이 상장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주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종목씩 번갈아 가면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환매 청구권 가격에서 제주 맥주나 진 시스템이나 지지하는 힘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서 주포들이 이렇게 옮겨 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공모가보다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 점을 노리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제주 맥주는 이 가격 아직도 생각나는데 2,88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환매 청구권 가격이 오면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났을 때 좀 더 빠르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걸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진 시스템은 아직 제가 청약은 안 했지만 제가 했더라도 제주 맥주하고 동일한 이런 전략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환매 청구권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 시스템은 크게 못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2만원이니까 환매 청구권 가격은 1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 기억하셨다가 본인에게 맞는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진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너무 늦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내일 꼭 신경을 딱 세워서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